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트로비스트 코리아가 데이터 컬러와 함께 공동 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컬러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대로 캘리브레이션 툴이라든지 각종 컬러에 관련된 필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회사죠. 여기에서 우리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와 함께 공동 구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최하 약 10%부터 최대 21%까지 할인이 적용되니까 만약에 가격 때문에 구매를 좀 미루고 계셨다, 그렇다면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공동구매는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데이터 컬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추가 혜택으로 우수 후기 작성자 3명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3만원, 1대1 원격 접속, 맞춤형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방법 안내와 포토샵 컬러 세팅 등 점검을 최대 30분 약 3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5% 할인 쿠폰을, 여기 있는 요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리니까 내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캘리 툴이라든지 컬러 체크라든지 요런 제품을 구매할까 말까 그 가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죠. 이번 공동구매에서 할인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열흘간 진행되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 날아가게 돼요. 아무튼 이런 컬러 체크 보시면은 참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요런 컬러 체크를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왜 프로페셔널들이 이런 컬러 체크라든지 아니면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툴을 항상 꼭 사용을 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공동구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컬러 체크나 이런 캘리브레이션 툴을 구매하신 분은 이 영상을 다시 와서 보시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세한 사용법까지 영상 뒤에다가 첨부를 해 둘 테니까 공동구매로 이런 좋은 장비를 구매하시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을 익혀셔 가지고 꼭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런 컬러 체크가 있죠. 요런 컬러 체크가 있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사진용으로 나오고 하나는 비디오용으로 나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요 장비 같은 경우엔 비디오용 REC709 포맷을 표준으로 하는 비디오입니다. 이게 REC709 뭐 이러면은 잘 모르시죠. 하지만 사진 하시는 분은 sRGB라면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 HD 기준 표준 색 공간이 이 REC709, 그러니까 sRGB니까 나름대로 쓸모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최근 DCI에서는 2020 색 공간을 지원을 하지만은 그거를 이 인쇄를 할 수가 있는 기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DCI 709를 바탕으로 이렇게 비디오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이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을 하지만은 뭐 다빈치라든지 아니면 파이널 컷이라든지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동소이한데, 아무튼 요 영상은 이 환경에서 요 컬러 체크를 제가 들고 있죠. 이 들고 있는 이 컬러 체크를 찍어 가지고 보정을 마친 영상이에요. 요거 보정을 안 한 영상은 요게 오리지널이고 요게 보정을 한 거죠. 보시면은 뭐 보정을 안 한 게 낫다, 뭐 보정을 한 게 낫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색 보정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영역,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내가 0점 표준 영역에서 정확한 색온도를 찾아가고 정확한 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술적인 영역이죠. 거기에는 감성이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0점을 찾아가는 과정, 거기에서 도움을 주는 게 이런 컬러 체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감성적인 영역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거죠.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러면은, 제가 0점을 맞춰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컬러의 느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럿을 씌워가지고 하는데, 이런 어떤 컬러의 느낌을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컬러의 느낌, 이런 거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0점을 잡고 있지 않다면은 그게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내가 앞으로 그 감성적인 영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A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했었는 됐는데 B 카메라
카메라로 브랜드를 바꾸니까 전에 했던 거랑은 안 돼. 이걸 찾아갈 수가 없어. 이런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0점을 맞춰놓고 여기에서부터 감성적인 영역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파트인 0점을 잡는 데까지는 이런 컬러 체크를 이용을 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고, 이렇게 한번 0점을 잡았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감성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 보정,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요 환경에서 내가 정확한 0점을 찾은 데이터를 루미티 색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요 환경에서 찍은 영상은 요게 표준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요렇게 내가 이 실제로 봤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색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적용을 안 한 거고 요게 적용을 한 겁니다. 차이가 꽤 크죠. 요런 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카메라가 있고 특정 카메라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기네들만의 이 컬러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세팅을 해 놓잖아요. 그 세팅 값이 다르다는 거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알파 6400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요거를 이제 보정 값을 빼면은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파나소닉의 S5 마크 2로 촬영을 한 거죠. 마크 2 X, 마크 2 X로 촬영한 거고, 요거는 소니 거로 촬영을 한 거예요. 티셔츠라든지 얼굴의 이 톤을 보시면은 색감이 상당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알파 7 R4로 촬영한 거죠. 요것도 얼굴이랑 티셔츠랑 요 색감이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히려 파나소닉과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죠. 그런데 얼굴의 색감이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렇게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뒤에 있는 담벼락의 색감도 굉장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촬영한 데이터 값은 전부 다 동일하게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노출 값이라든지 뭐 색온도 설정이라든지 ISO라든지 이런 거 다 동일하게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요때 각각 이 데이터를 요 컬러 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정을 했는 경우 요게 이제 0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0점인데 요것과 요거를 이어 붙인다고 하면은 아까만큼 튀지가 않죠. 그게 최대한 0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R4의 영상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티셔츠라든지 얼굴 톤이 팍팍 튀지가 않죠. 보시는 대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작업이 이 컬러 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상의 0점 값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감성적인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색 관리, 이 컬러 매니지먼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작업을 하고 혼자 편집을 하고 혼자 색 보정을 해서 그냥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1인 완벽한 1인 작업자다. 이러면은 이게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항상 쓰던 카메라를 쓰고 그냥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가면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협업을 하는 순간 이런 어떤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을 지키는 작업자와 그렇지 않은 작업자의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 그런 차이를 우리는 프로페셔널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자인데 어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런 컬러 체크를 샘플로 화면 앞에서 한 1초, 2초만 이렇게 찍어주면은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주면은 그 데이터를 편집하는 편집자나 색 보정 전문가가 봤을 때 정말 고마워할 것이다. 이 사람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구나. 이런 느낌을 팍팍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재계약으로 쭉쭉 이어져 가는 어떤 프로페셔널한 작업의 기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문제죠. 아직도 이 애플에서 나온 모니터는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다. 나는 이그조 모니터이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인데 그런 모니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모니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캘리브레이션 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캘리브레이션 툴을 지원하지 않는 일반
일반적인 모니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런 캘리브레이션 툴이 컴퓨터와 붙어가지고 컴퓨터, 그러니까 윈도우라면은 제어판의 색관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데이터를 넣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하는 거지만은 프로페셔널한 그런 전문가용 모니터다. 그러면은 이 캘리브레이션 툴이 모니터에 붙어가지고 다이렉트로 그 정보를 모니터에 넣어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비싼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니터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항상 내가 내 모니터에서 바라보는 이 색감의 0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줘야지 된다. 그리고 이런 체크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게을러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줘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돼도 2주에 한 번씩은 항상 캘리브레이션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니터 자체도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이 변화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보정을 해가지고 항상 내가 보는 화면이 0점에 맞는,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표준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윈도우 PC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윈도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제어판에 있는 이런 HD 기능 뭐 이런 것들은 다 꺼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잡기능들은 전문가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이 모니터에서 최종 소비를 하는, 뭔가 이렇게 생산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즐겁게 보기 위한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꺼주시고 데이터 컬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툴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 컬러에서 제공하는 번들 소프트웨어 말고 이 디스플레이 칼이라는 이런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듣고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컬러의 번들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스플레이 칼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굉장히 전문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은 너무 전문적이라 가지고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 같은 경우에 잘못된 설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제가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그 질문 게시판만 봐도 이런 디스플레이 칼을 잘못 이용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사용을 하려면은 데이터 컬러에서 제공하는 번들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훌륭하니까 이걸로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시고 캘리브레이션 툴을 PC에 연결시키고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모니터 스펙 시트를 찾아보셔가지고 백라이트가 RGB LED인지 화이트 LED인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고, 잘 모르시겠다 이러면은 그냥 화이트 LED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색온도는 6500켈빈으로 표준으로 맞춰주는 게 좋고 D65라 그러죠. 근데 그 다음 모니터 밝기는 160 칸델라가 ISO 표준이기 때문에 160 칸델라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방이 너무 밝다든지 아니면은 직사광선이 들어온다, 네, 그렇다면은 모니터 후드를 씌워준다든지 아니면은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게 조금 커튼을 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서 160 칸델라를 유지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치 같은 경우에 많은 양의 패치를 사용하면은 더욱 정밀한 그런 보정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패치를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목표 밝기를 160 칸델라로 한 다음에 모니터 밝기를 OBS 이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160 칸델라의 가장 근접한 그런 값으로 맞춰주는 게 좋죠.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면은 캘리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캘리브레이션이 다 진행이 되면은 보정값을 제어판 이 색관리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설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컴퓨터를 켤 때마다 항상 이 보정된 화면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최소 2주에 한 번, 권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요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파이더 체크 비디오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촬영을 하실 때 이렇게 컬러 체크 보드를 들고 요 반사광이 안 생기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 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반사광이 없이 요 컬러 체크 보드가 선명하게 보이는 요 부분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요게 모니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키워가지고 화면을 키워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 RGB 파형 그래프에서 저는 이 X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마스킹을 해주면은 아주, 보기가 쉽습니다. 다른 뭐 다빈치라든지 아니면 파이널 컷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는, 요런 식으로 개념은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물론 툴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죠. 네, 그 다음에 마스크 패드 값은 0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루마티 색상 컨트롤, 루마티 색상 컨트롤에서도 마스킹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똑같이 아까 마스킹한 부분을 그대로 마스킹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패드 값은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루마티 범위를 보시면은 다시 세로 고침을 하기 위해서 파형 RGB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 그림이 좀 작으니까 요거를 좀 더 크게 해서 여기 옆에 놓고, 여기 보이시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잘 안 보이신다 이러면은 명도에서 밝게를 선택을 해 주시면은 요렇게 조금 더 밝게 보입니다. 요 파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보시는 대로 요렇게 이 제일 큰 이 선이 3개가 있죠. 제일 위에 있는 선은 이 흰색, 위에 있는 흰색을 말하고, 중간은 이 50% 그레이, 밑에 요 선은 이제 밑에 검정 블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이러면은 이 가장 밝은 부분을 90% 이상, 가장 어두운 부분을 10% 이하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 교정에서 노출 값을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노출 값보다는 흰색 영역을 조금 더 올려주고 검정 영역을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지고 10% 이하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무지개 색깔 같이 이렇게 보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RGB 데이터를 이제 따로따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R 값부터 데이터를 조금 옮겨 보면은 요게 이제 바뀌는 게 보이죠. 요렇게 이제 맨 위에 거는 맞췄죠.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는 이제 그 무지개가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중간 값, 이 50% 그레이 값도 요렇게 조금씩 요거를 옮겨가면서 최대한 이게 무지개를 안 보이게 요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도 살짝 어긋나 있죠. 살짝 어긋나 있으니까 파란색도 조금만 요거를 보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최대한 이 무지개로 안 보이게 요거를 잘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나면은 일단 이 사진에서 클리핑을 하듯이 영상에서도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에 한계값을 설정해 주는 그런 클리핑 작업이 완료되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RGB 데이터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색온도를 맞춰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이 마스크 한 거를 이제 지우는 거죠. 여기 이 루마티 색상의 마스크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맞추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정이 되었다. 원래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보정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할 거는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컬러의 정확한 이 컬러 값을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지럽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마스킹을 해 가지고 보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니까 요렇게 마스킹을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패드 값은 0으로 하고, 루마티 색상도 마찬가지로 마스킹한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해주는데, 이거를 너무 뭐 정밀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이 정도로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루마티 범위로 가셔가지고 사전 설정에서 백드스코프 YUV가 있죠. 이 백드스코프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값이 지금 보일랑 말랑한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명도를 밝게 해가지고 보면은 요 값들이 보이죠. 요게 원래는 요 값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러는데, 이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 요 값이 그러니까는 밝기랑 여러 가지 연동이 돼가지고 아주 정확하진 않고, 보시면은 이 육각형의 모양을 요 안에서 최대한 근사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다. 요런 점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조금 이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이 조금 잘못됐죠. 블루는 이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요거를 방향을 맞춰주고 요 모양을 최대한 이 바깥에 있는 이 모양에 맞춰준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마젠타에 점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흐린 마젠타가 있고 하나는 진한 마젠타가 있죠. 요 앞에 있는 요 가까운 데 있는 게 이게 진한 거고 요게 흐린 겁니다. 빨강도 마찬가지로 진한 빨강이 있고 흐린 빨강이 있죠. 그럴 때 진한 빨강, 흐린 빨강, 노랑도 마찬가지 두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채도가 조금 다른 게 이제 두 가지 색상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요 가운데 밝게 빛나는 부분은 색상이 없는 요 데이터가 나름 0점에 잘 맞춰졌다. 우리가 아까 요거를 맞췄죠. 색온도는 좀 맞췄기 때문에 요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루마티 색상에서 색조 및 채도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육각형의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각각 마젠타, 레드, 옐로우, 그린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은 블루 값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블루 값은 조금만 줄여주고 대신에 녹색 값은 많이 쭈그러들었죠. 이걸 좀 펴주고 노란색도 좀 더 펴줘야지 이 육각형 모양에 훨씬 더 가깝게 되죠. 그래서 여기 녹색을 조금만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주면은 얼추 비슷하고 녹색 조금만 더 나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레드는 조금 많이 나왔죠. 레드는 조금만 줄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어떤 모양을 이제 얼추 비슷하게 요 바깥에 있는 거랑 맞췄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가 조금 아래를 향하고 있죠. 요거는 색조, 그러니까 색상이 조금 틀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색상을 다시 맞춰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블루값 같은 경우에 요 데이터를 아래 위로 움직이면은 방향이 이렇게 바뀌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최대한 이 블루에 있는 방향 그리고 마젠타 같은 경우도 살짝만 조금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젠타도 살짝만 바꿔주고 레드 같은 경우도 조금 방향이 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린이랑 사이아는 딱 맞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각 색깔별로 미세한 조정을 완료했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려면은 마스크 한 거를 지워 주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다 적용이 돼 가지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맞추기를 해서 보면은 요렇게 된다. 요게 이제 보정하기 전이고 요게 이제 보정하기 후죠. 보시면은 얼굴의 톤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색깔 특히 옷 색깔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현실에 가까워진 거를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죠. 아무튼 요 얼굴의 톤을 보면은 조금 붉으스름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에서 훨씬 더 정확한 이 피부 톤으로 찾아왔다. 뒤에 있는 크로마키 백 패널도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정을 할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거 할 때마다 계속 찍으면 지겹잖아요. 저도 요 세팅을 딱 해놓은 요 환경에서 제 얼굴 샷은 항상 찍는데 이거를 할 때마다 하기에는 귀찮고 이 값을 앞으로 계속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전 설정 저장을 해가지고 루마티 사전 설정 저장 이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스튜디오 얼굴샷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 절개찾기에서 가져와 가지고 굳이 측정을 안 해도 된다.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이렇게 고락봉 채널 스트로베스트 코리아 그리고 데이터 컬러에서 진행하는 공동 구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컬러라는 게 인간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컴퓨터나 이 기계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간이 잘하는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색상 두 개를 옆에 갖다 놓고 이게 같은 건지 다른 색상인지 구분하는 거 이런 거는 인간이 기계보다 더 잘해요. 훈련이 됐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더 잘하고 일반인은 잘 못합니다. 아무튼 기계가 이제 기계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그런 분야지만은 이 색을 보고 한 1분 동안 눈을 감았다가 다시 이 색깔
같은 색을 여러 가지 색지 중에서 비슷한 색지 중에 찾아라. 이러면은 이 색이 한 1%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색묶음에서 찾는다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못해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찾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일부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 빼고는 이 음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절대음감이라 그러죠. 이게 도다 미다 이렇게 딱 아는 거에 상당히 일반인이 힘든 것처럼 이 시각 분야에서는 한번 이 색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했다가 그것과 아주 똑같은 색을 찾아내는 능력, 이런 거는 인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색을 옆에 갖다 놓고 차이점을 관찰하는 거, 이런 거는 기계보다 인간이 더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니터, 내 모니터만 보고는 이게 정확한 이 0점이 맞는 색감인지 아닌지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도구와 기술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항상 0점이 맞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올바르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감성을 펼쳐서 나가는 게 이게 프로세스다. 이게 프로페셔널한 프로세스가 모든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영화판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프로페셔널한 모든 곳에서는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10%에서 20% 싼 가격으로 하나 장만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